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오전 10시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 먼저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네. 지금 오전 10시에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이 지금 조윤선 전 장관 모습인데 민 얼굴에 살이 귤만 먹는다는 얘기 있었는데 많이 좀 여윈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굉장히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치소를 들어가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구치소 생활이 규칙적이에요. 아침에 6시 기상하고요. 점심, 저녁 기상송 듣고 일어나서. 그렇죠. 9시에 또 굉장히 일찍 잔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남자의 경우는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죠. 못하죠. 그래서 건강이 더 좋아지면서 또 매일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너무 긍정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두 부류인데. 네. 또 한 부류는 이제 조윤선 전 장관처럼 이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질이 높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신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방에서 혼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시간 막 물어보고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조윤선 장관처럼 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수척해진 모습 또 밥을 제대로 안 먹고 귤만 먹는다 이제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적응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교도관한테 처음에 구치소에 입감됐을 때 5분 단위로 시간을 계속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지금 굉장히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부터 특검 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블랙리스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2014년 정무수석으로 올 때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신 교수님 만났는데 그때 이제 박준우 정무수석으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을 때, 인수인계할 때, 조윤선 정무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다. 조윤선 수석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듣자마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준우 수석이 인수인계를 하는 분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직접 챙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가 이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불리한 그 증언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런 거를 주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정무수석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임자 시절부터 저 프로젝트가 블랙리스트 작성해갖고 하는 게 진행되어 왔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건데.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실 내에서도요, 또 블랙리스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그 당시 정무수석실 비서관이었던 신동철 비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그쪽 비서관실에서 이제 주도를 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이니까 모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내가 그거를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주도한 건 또 아니고, 그리고 또 청문회에는 본인이 장관이다 보니까 청문회에 나가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딱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낫을 수도 있는데, 부정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라 그럴까, 스타일도 더 구기고, 여러 가지 혐의 내용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져 보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특검들이 경악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 얘기인데 자, 이 오죽하면 컨설팅 회사 대표 남편까지 저렇게 보복을 한 이런 인사 정황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처음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왜 주치의가 실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김영재 원장이 아직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서 드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그동안 이렇게 비선으로서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시술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근데 시술을 요구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예전에 한번 그 테러를 당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커터칼 테러. 네, 커터칼 테러.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이 됐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전에도 또 이제 오늘
그 다른 증언 중에 하나가 네. 기치료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치료를 했다는 이분이 네. 뭐라고 증언했냐면 대통령 되신 이후에는 손을 못 대겠다 얼굴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 상처 이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마 그때부터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이제 그분은 증언을 하셨죠. 물론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하. 그분 증언은 아마 청와대 들어가면서부터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예전에 얼굴도 기치료를 했었는데 얼굴 부분을 손을 못 대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증언도 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국회 위증 부분입니다. 청문회 때 생각해 보시면은 시술 논란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집요하게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대답은 한결같았거든요. 그중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필라 시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저렇게 시술은 생각한 적도 없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더니 결국은 시술을 한 게 드러났죠. 네, 딱 걸렸죠. 그래서 저 얘기는 왜 실 안 주세요 얘기는 뭐냐면 그 실을 받아다가 직접 청와대 내에서 성형 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청문회에서도 위증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더욱더 관심이 있는 것은 대통령이 카타컬 피습으로 인해서 얼굴 비대증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마에 난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성형 시술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성형 시술을 언제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이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때 혹시 시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확산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라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성형수술을 비선 라인이 아니라 청와대 의료 체계를 통해서 자문위와 주치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건 언제 몇 회였다는 것을 밝히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의심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선진료 관련 재판이 또 어제도 있었는데 김영재 원장 부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애틋한 눈빛을 교환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사파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런 상황이었다고 해야죠.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부인 박채윤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법정에서 둘이 만났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또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상만 원장 기억하시죠? 바로 차움 차움 의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길라임이란 감염으로 치료를 해준 분입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얘기죠, 저게. 네, 다시 그 모습을 한번 들어보시죠. 길라임을 인해서 이름 바뀐 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병원 측에서 이름을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예명을 쓰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교실로 가져간 거고요. 남자는 반지로 가져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네,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길라임이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실명 공개를 꺼렸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쓰지 못했고 결국 길라임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병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고치러 가는다면 적절하게 했겠지만 본인은 어떤 미용이랄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받지 않는 그런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그건 이제 박근혜라고 이렇게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길람이라는 애명이 자체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화제가 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길라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게 최순실 씨와 관계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최순실 씨가 대리 처방을 받고 대리 그 이름을 써가지고 마치 박 전 대통령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굉장히 의혹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사실 비선 실세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커터칼을 맞은 이후에 얼굴에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시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길라임에 관한 부분도 솔직하게 그 당시에 애명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그걸 투명하게 했으면 오히려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도 굉장히 좀 잠잠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자꾸 그 어떤 시간과 관계에 있어서 계속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더욱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아직 뭐 해결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김상만 원장이 사실 태반 주사 이런 이제 배곡 주사 이런 주사를 넣은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청와대에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주치의든 의무실 의미동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굳이 그거를 밖에서 남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본인이 처방받아서 다른 사람 이름을 쓴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 의료기관 기록이 제대로 남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걸 맞은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왜 이걸 비밀에 붙이고 본인이 그 주사를 맞은 것을 자꾸 숨기려고 했느냐. 그러니까요. 또 우리 뭐 법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미국에도 그랬고 또 도청 시도를 해서 닉슨이 하야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